안녕하십니까. 저는 치과용 세라믹 보철물 소재 레이저 가공성 평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할 치의학과 2학년 오지우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논문을 미리 보기를 한 장 보여드리고 그 다음 서론, 그 다음은 재료 및 방법, 그 다음은 실험 결과, 그 다음은 고찰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논문을 미리 보겠습니다. 논문의 앞장은 이렇게 논문의 한글 제목과 영어 제목, 그리고 저자들이 써져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론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서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논문의 서론에서는 이 디지털 치과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치과 병원 및 첨단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이곳에서 이제 CAD나 CAM 시스템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치아 보철물들이 제작하는데 이러한 현재 치과 보철물을 제작하는 CAD와 CAM 시스템은 공구를 이용한 밀링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 주제 형태의 간의 수공업으로 제작된 방식보다 생산 효율이 높은 공정 기술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공구를 사용하는 밀링 기술보다 절삭 도구를 레이저로 대체한 밀링 가공 기술이 정밀도 향상 및 공정 개선을 위해서 차세대 가공 기술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이저를 이용한 밀링 가공 기술과 이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별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관련 특허 역시 매년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레이저 밀링의 장점으로는 공구 밀링보다 스핀들 모터의 과부하로 인한 진동 등 툴의 흔들림이 없기에 보다 정밀한 치과 보철물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전 등에 필요가 없으며 레이저 빔 사이즈 조절을 통한 가공으로 종류별로 다양한 툴의 구비 및 툴 소모로 인한 교체 비용이 발생치 않는 경제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치과 보철물 제작에 있어 기존 공구를 이용한 밀링의 단점을 보완한 레이저 밀링 기술을 개발을 통해서 치과 보철물 정밀도 향상 및 다양한 소재의 가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에 이 논문에서는 본 실험을 통해 이제 치과 의료 시장에서 어떠한 레이저가 어떠한 소재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지 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먼저 재료 및 방법입니다. 일단 재료에는 크게 치과용 보철물 소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라바 울티메이트 블록이라는 것입니다. 라바 울티메이트 블록은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 기술로 개발된 것으로 레진 소재에 무기밀의 세라믹 충진제가 합성된 신소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라믹 재료 중 탄성 계수와 강도, 신미성, 마모성, 변색 저항성, 생체 친화성, 부식 저항성 등의 조건을 최적으로 만족하는 세라믹 하이브리드 소재입니다. 이 라바 울티메이트 블록은 높은 변색 저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공 이후 이제 환자에게 적용을 한 후 그 치아 보철물의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높은 마모 저항성으로 가공 도중 이 치아 보철물이 마모되는 그 정도가 적습니다. 또한 낮은 파절 가능성으로 이제 이것이 파절될 가능성이 적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IPX-E 맥스 블록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리튬 디실리케이트 글라스 세라믹과 지르코늄 옥사이드로 구성된 글라스 세라믹 하이브리드 소재입니다. 이것은 이제 프레스 공정과 CAD와 캠 공정으로 가공이 가능하며 고온 열 처리가 가능하여서 포세린 등의 빌드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모든 세라믹 수분물의 제작에 사용이 가능한 이런 광범위한 제작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강도와 신미성을 가지고 있어 치과 보철물로서 특성에 매우 적합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는 재료를 알아보았고 다음으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 실험에서는 치과용 세라믹 소재의 레이저 가공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세 가지 레이저를 사용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CO2 레이저, 두 번째로는 피코초 레이저, 세 번째로는 펜토초 레이저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레이저 사양은 아래 테이블 1과 같습니다. 아래 테이블 1에서는 CO2 레이저와 피코초 레이저, 그리고 펜토초 레이저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저 가공 시스템의 조건은 테이블 3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이 테이블 3을 보면은 CO2 레이저는 이제 웨이브 랭스를 1630, 펄스를 1, 파워를 33에서 맥스 55까지, 스피드는 1mm/s, 렌즈는 5배율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피코세컨드 레이저와 femto세컨드 레이저에서도 웨이브 랭스와 파워가 1064, 800, 66으로 다를 뿐 펄스와 스피드, 렌즈는 모두 1펄스 1mm/s, 그 다음에 5배율로 설정한 것처럼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치과용 세라믹 복합 소재 표면에 연속성을 가진 라인 형상을 가공하였습니다. 또한 공초점 현미경을 사용하여 가공 형상의 위스와 뎁스, 즉 이 표면적과 깊이를 측정하였으며 공초점 현미경 사양은 테이블 4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보시면 테이블 4에서 본 실험에서 사용한 공초점 현미경의 사양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는 CO2 레이저의 경우에서 라바 울티메이트 블록과 IPX EMAX 블록을 형상 가공한 것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 라바 울티메이트와 IPX EMAX에서 모두 형상 가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출력을 최대치인 55W로 설정한 뒤 소재 가공을 실행하였을 때 3M 라바 울티메이트 블록에서는 그 표면이 타게 되는 탄화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 IPS EMAX 블록에서는 이 표면이 갈라지는 크랙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CO2 레이저의 경우 가공 시 열에 의한 크랙 및 탄화 현상으로 인해 치과용 보철물 제작 시 사용 레이저로는 부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코초 레이저를 활용한 소재 가공을 진행했을 때 3M 라바 울티메이트 소재에서의 데이터 값인데요.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3M 라바 울티메이트 소재의 경우 가공 시 모든 출력에서 탄화 현상과 미세한 크랙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자잘하게 크랙 현상이 발생하고 약간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탄화 현상이 발생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레이저의 출력이 증가할수록 불량 현상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뎁스의 값을 YS의 값으로 나눈 레티오 값은 면적 대비 깊이 가공성을 평가할 수 있는 수치인데요. 3M 라바 울티메이트 블록에서 이 레티오의 값을 살펴보면은 0.17, 0.48, 0.37처럼 출력의 증가에 따라 그 값의 불규칙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출력 변화에 따라 소재의 가공성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3M 라바 울티메이트 소재가 그 피코초 레이저를 사용했을 때 4.2W 이상의 출력값에서는 형상 중안부 주변의 심한 번짐 효과로 인해 형상의 YS 및 데스 값이 아예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3M 라바 울티메이트 소재의 경우에서는 레이저 가공 시 열로 인해 이 소재에 들어가 있는 레진 소재의 탄화 현상이 발생하며 피코초 레이저 사용 시에도 CO2 레이저 사용과 동일하게 탄화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코초 레이저를 활용한 소재 가공에서 IPX EMAX 소재에 대한 결과값입니다. IPS EMAX 소재의 경우 모든 출력에서 탄화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CO2 레이저와는 다르게 크랙 현상이 없이 형상이 가공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IPX EMAX 소재가 글라스 세라믹 소재이기 때문에 강한 레이저 출력 시 발생하는 열로 인해 레진 소재가 탄화되는 현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크랙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근데 이런 크랙 현상은 피코초 레이저의 경우 극초단 펄스 레이저로 CO2 레이저에 비해 가공 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크랙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 크랙 현상을 없이 형상 가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력 증가에 따른 넓이와 깊이의 값의 변화는 적었으며 형상 중앙부 주변의 확대된 번짐 영역의 간섭으로 이후 측정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fem토초 레이저를 활용했을 때 두 소재의 표면의 형상 가공을 진행하였을 때 3M 라바 울티메이트 블록의 경우에 대한 형상 가공 결과값입니다.
기존은 CO2 및 피코초 레이저와는 달리 탄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레이저 출력값이 증가함에 따라 와이스 및 뎁스 값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레티오 값을 살펴볼 경우 출력이 증가하더라도 1.25, 1.29, 1.08, 1.01, 1.02처럼 1.01에서 1.29 사이의 값을 보이며 안정적인 비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3M 라발 울티메이트 소재 가공 시에도 펜토초 레이저를 사용하면 출력 변화에 따라 가공 깊이 조절이 용이하며 가공성 측면에서도 우수함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는 IPX EMAX 소재에 대해서 펜토초 레이저를 사용했을 시 레이저에 대한 결과인데요. 레이저의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와이스 값은 증가하지만 뎁스 값은 증가하다가 3W 이상부터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하지 않는 뎁스 값으로 인해 레티오 값 또한 출력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코초 레이저와 0.6W 동일 출력 기준 시 YS 값은 10.99 마이크로미터에서 33.34 마이크로미터로, 뎁스 값은 4.21 마이크로미터에서 20.52 마이크로미터로 약 3배와 5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피코초 레이저에 비해 펜토초 레이저가 IPX EMAX 소재 가공에 있어서 더욱 좋은 가공성을 보이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험들에 대해서 이 CO2 레이저와 피코초 레이저, 펜토초 레이저에 대해서 라발 울티메이트 소재와 IPX EMAX 소재에 대해서 이것들이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서 본 것입니다. 먼저 라발 울티메이트 소재에서 CO2는 이 탄화 현상과 크랙 현상이 발생됨으로써 적합하지 않았고, 이는 IPX EMAX에서도 동일합니다. 피코초 레이저에서는 라발 울티메이트에서는 레진 소재로 인해서 탄화 현상이 발생하였기에 이로 인해서 부적합하였지만, IPX EMAX의 경우 탄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 와이스 값 또한 어느 정도 증가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적합했지만, 하지만 이 가장 중요한 레티오 값이 일정하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적합하지도 않고 적합하지도 않지만 절반 정도의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펜토초는 라발 울티메이트 소재에서는 매우 좋은 훌륭한 적합성을 보였고, 그 다음 IPX EMAX 소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훌륭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3W 이상의 출력에서는 훌륭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좋은 적합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험의 고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치과형 보철물 세라믹 복합 소재 두 가지 라발 울티메이트 제품과 IPX EMAX 제품에 대해서 레이저 가공 실험을 수행하였는데요. 총 3가지 CO2 레이저, 피코초 레이저, 펜토초 레이저를 활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CO2 레이저 경우에서는 두 제품 모두 가공이 어려웠으며, 이제 이 피코초 레이저의 경우는 라발 울티메이트 제품에 대해서 매우 낮은 저출력의 경우 미세한 가공 가능성을 보였으나 그 이상의 출력에서는 탄화 현상 및 크랙이 발생하였고, IPX EMAX 제품의 경우 레이저 출력이 증가함에 따른 형상의 뎁스 값과 와이스 값의 변화가 적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뎁스와 와이스의 변화가 적다는 것은 가공이 가능해도 출력 증가에 따른 가공성이 동일하기에 이 가공의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펜토초 레이저의 경우에는 기존 레이저들에서 나타났던 탄화 현상 및 크랙이 발생되지 않았고, 특히 라발 울티메이트 제품은 매우 우수한 적합한 가공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IPX EMAX에 대해서도 준수한 가공성을 보였습니다. 즉 이제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향후 치과용 세라믹 복합 소재의 보철물 제작 시 펜토초 레이저를 활용할 경우 수에서 수십 마이크로미터의 영역에 대해 열 변형 없이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고, 기존 공구 툴 가공 시 습식 공정에서 필요한 건조 및 신터링 등 후처리 과정에 따른 수축 장멸도 오차 개선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논문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